자, 본격적으로 2024년 하반기 제약바이오 취업 특강, 야, 나도 취업 성공할래! 라는 주제로서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제약바이오 취업 현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싶어 넘어가면 어떨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우리 제약바이오 취업에 대한 이 열기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21년도만 하더라도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은 전체 산업군에 대해서 5위 위밖에 차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해가 거듭될수록 이 제약 바이오의 지원율이 너무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가고 싶어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도 있겠지만은 정통적인 제약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또는 이제는 HK 이노웬, 대웅제약 등등 수많은 제약사들의 수많은 지원자들이 오고 있는 만큼 이 열기는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2024년도 하반기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번 2024년도 하반기에 내가 취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2025년도까지 이 열기 계속적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 채용들을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다른 전체 제조업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향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채용률이 하향 추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제조업을 보시면은 무려 34,000 개의 신규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제약바이오군은 어떻습니까? 불과 115 개만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글로벌 경제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채용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도 물론 채용들을 많이 했지만은 저는 이렇게 별로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채용들이 많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제약회사들이 직무별로 한 자릿수만 채용을 했다고 한다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두 자릿수 채용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뭐 한 자리냐 두 자리냐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하지만은 우리에게 그만큼에 대한 풀이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의 문을 반드시 뚫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잘 생각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은 매출액 기준 우리 국내의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러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채용 진행할 거예요?" "네. 채용 진행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시 채용, 정기 채용 모두 동일하게 같이 진행을 오픈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신입 채용과 경력 채용에 비교를 했을 때는 경력 채용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이 부분들을 좀 다르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경기가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연봉이 높게 책정돼야 되는 경력 사원들에 대한 채용들을 계속적으로 고집할 것이냐? 저는 딱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입 채용 이번에도 많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입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경력 사원들과 싸워서 이기실 생각을 해야지, '나는 경력 사원 채용에는 나는 회피하겠어. 피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게 된다면은 이번 하반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입으로 지원하신 여러분들도 3년 차 미만의 경력 사원을 채용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경험들, 경력들을 최대한 어필해서 어떻게 하면은 경력 사원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까를 생각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경력 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것에만 그쳐서 '이직을 하겠다.' 아니면은 '새롭게 중고 신입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와 더불어서 현재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어떤 걸 고민하고 있고 어떤 역량을 필요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직무 스킬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공부하고 학습하고 준비하셔야지만이
경쟁력을 갖추고 경력 사원으로서 지원할 수가 있다는 점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너무나도 많은 지원자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너무나도 우수한 자원들이 제약 바이오 문을 두들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우리 제약 바이오 10대 제약사들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내용들이 2023년도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많은 중견기업들이 채용들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실제 저희 파사 컨설팅에서 HR 담당자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한 결과 상위 10대 제약사는 공채에 대한 인원 증감들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 채용들에 대한 인원 증가는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낮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채와 수시 채용 동시에 많이 채용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업을 선택할 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려하시는 게 중요해요. 물론 내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기업에서 올해에 전략적으로 채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다른 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급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올해 하반기에 어떤 기업이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들을 미리 수집을 하고요. 그 정보들에 맞게끔 지금부터 여러 가지에 대한 취업 준비에 대한 노력들을 행하셔야지만이 이번 하반기 반드시 취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막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격증 따려고 다닙니다. 기업에서 그 자격증 필요로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은 그게 취업의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어떤 인재들을 원하냐면은 우리 회사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들을 재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 그 수준만큼 가질 수 있는 인재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스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스펙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거는 저는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또한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인사 담당자들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현직 팀장들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고 있을까? 이 점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해야 된다는 점,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반기 취업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나의 경험을 지원할 직무에 맞게끔 재정리하시는 과정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희 파사 캠퍼스에서 굉장히 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자소서 컨설팅, 인터뷰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가장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 경험으로 끝내 버려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기업은 누구를 뽑습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회사에서 일할 지 바로 즉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실에서 연구했던 경험들, 제약 바이오에 관련되어 있는 경험들도 '나 이거 했어.'로만 끝나게 된다면은 그 경험은 절대 면접관들이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고요. 항상 자소서를 정리하시는 노력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반기 채용이 스타트되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원 회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원자들이 이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주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주로 다트 같은 데 들어가시죠. 아니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죠. 혹은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수집을 하시죠. 그러다 보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느냐?
회사의 연역을 봅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보는 게 회사의 매출 규모로 많이 봅니다. 뭐 "땡땡 회사는 얼마를 벌었다. 땡땡 회사는 어떤 제품에서 어떤 수익률을 갖추고 있다." 요런 것들 봅니다. 신입사원들이 그게 왜 필요합니까? 요즘 우리 기업 뭐 하는데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검색 사이트에서 그 회사에 대한 검색을 하면은 최근 1-2 개월에 관련된 내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쪼끔 더 꾸준하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보를 수집하시는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스크랩 같은 거 만들어 보시는 거 되게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년 전부터의 기사들이나 정보들을 수집하는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셨을 때 면접관들이 되게 놀랄 겁니다. '어 저거 그때 있었던 일인데 이 지원자는 그때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혹은 지금 최근에 우리가 하고 있는 다양한 방향성들 그리고 노력들 이 지원자들이 '어 알고 있네?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이미 이 지원자는 알고 있네?' 등등등의 모습들. 네. 역사, 매출이 아니라 '요즘 우리 기업 뭐 하고 있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실 수 있는 노력 꼭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핫한 이슈들, 뉴스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생산 품질. 생산 품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뉴스를 꼼꼼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생산 품질. 지금 많은 제약사들 이제는 CDMO 연구 개발과 위탁 연구 개발과 위탁 생산까지 도맡아 하는 이 CDMO에 대한 관심도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 여러 가지 업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을 접근하기 위한 활동들을 되게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품질 관리 직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여러 가지 분석 기법만 잘하면 돼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그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영업 마케팅 쪽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들을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들을 이렇게 위탁 판매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였지만은 이제는 그 수준이 뛰어넘었습니다. 삼성전 제약 사실은 그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 제약사와 이 GLP-1 비만 치료제, 요즘에 핫한 치료제이죠.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계약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보령 바이오파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백신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모더나 코리아와 이렇게 계약을 성공을 했습니다. 중견기업들의 이러한 모습들 앞으로도 많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메이저 제약사만 글로벌 제약사의 의약품들을 위탁 판매를 했다라는 그 개념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들도 할 수 있다. 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직무들, 연구 개발 직무를 포함해서 모든 직무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 펼치고 있는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GLP-1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러한 소개도 드렸었지만은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ADC 항암제, 즉 항체 약물 적합체 기술을 적용하게 되는 항암 치료제들에 대한 개발 방법들이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트렌드를 되게 잘 눈여겨보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곳,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트, 전자공시 정보, 이 다트도 있을 것이고요. 수많은 검색 사이트에서, 증권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 등등등을 들여다보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런 뉴스 자료들로서 홍보되고 있는 기업들이 본인들의 기업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정보들을 꾸준하게 수집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뉴스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감시적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잘 못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캐치합니다. 사업 보고서에서는 잘 못하는 게 안 나오죠. 하지만은 그 잘 못하는 것들도 캐치하시고 내가 이해를 하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안들을 제시하고 마련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활동들 꼭 한번 펼쳐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 그런 점들을 꼭 생각 한번 해 보시면서 쪼끔 더 내가 자기소개서와 인터뷰에서 활용하기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쪼끔 더 집중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이외에도 저희 파사 컨설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제약 바이오 트렌드 커리어 채팅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파사 컨설팅에서 매일마다 뉴스를 검색을 하면서 이 유의미하게 좀 확인하고 알아야 되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카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팅방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매일마다 올라오는 새로운 최신 정보들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4년도 하반기 취업 시장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준비만 잘 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하시면은 반드시 성공 취업하실 겁니다. 저희 파사 컨설팅, 파사 캠퍼스가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교육이 작은아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